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오늘의 핫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가지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 각 시장에서 지금 확실치 않는 근거 없는 기사들이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뉴스들 세 가지 뽑아왔으니까요. 지금도 잘 봐주시고요. 자, 세 가지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준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상당히 좀 궁금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죠. 억만장자, 헤지펀드, 빌 밀러, 비트코인이 왕될 것이라고 나왔었는데요. 자, 억만장자 헤지펀드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의 가치 있는 투자 시장에서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죠.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제 세금 낸다. 이미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뉴스 바로 이어서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준비한다라고 나와졌었는데요. 사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하드포크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그런 코인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번 코인 이 이슈가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시원하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백서에도 나왔고 로드맵에서 나왔듯이 지속적으로 하드포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총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프론티어, 그 다음에 홈스테드, 세 번째 메트로폴리스, 그 다음 세레니티 이렇게 총 4단위로 남겨져 있는데 지금 이 3단계, 메트로폴리스 단계에서 이 메트로폴리스도 총 2가지로 나눠집니다. 총 2가지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바로 비잔티움, 두 번째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자, 비잔티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이었죠. 작년 10월에 이미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437만 번째 블록에서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 아주 좀 좋게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이제 하드포크가 사실 새로 준비 중이다라고 이제 개발자를 통해서 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소식을 좀 알렸는데 이 세 번째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더리움의 어떤 확장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늘리는 어떤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 이더리움이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자, 그렇다면은 메트로폴리스 단계에서 비잔티움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느냐? 그렇다면은 콘스탄티노플이 하드포크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게 상승할 것이냐? 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이더리움 자체의 코인이 다시 한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이고 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을 줄 수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다. 뜬금없이 이 코인은 갑자기 비행하는 자동차를 위해서 만든 코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 코인을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성장 가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계속 하드포크를 진행하면서 효율성과 확장성을 늘려나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 조금 코인 시장 그리고 이제 DAO를 좀 하고 이제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코인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한층 더 윤활유 좀 뿌려주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상승을 나타내게 본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견인해 줄 것이다라는 판단이 제 생각엔 좀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채굴 방법이 POW에서 POS 바로 이제 증명 방식에서 지분 방식으로 좀 바뀐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앞으로의 코인 시장에 대한 성장 굉장히 밝다라고 또 이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하드포크 언제가 될지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지만 거기에 한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유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그리고 그때가 온다면 대가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또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제가 한번 또 짚어드릴 테니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뉴스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빌 밀러죠. 뉴욕의 저명한 펀드 매니저가 이제 비트코인이 왕이 될 것이다. 지금도 왕이지만요. 그렇죠. 지금도 왕이지만 이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이 좋네,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을 잡으려고 뭐가 나왔네 등등등 많은데, 자, 그 와중에서도 이 빌 밀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왕이고 계속해서 왕위에 집권할 것이다, 장기 집권할 것이다라고 좀 말을 했는데, 자, 그 속내를 좀 보자면요. 우선 일단 빌 밀러 같은 경우에는 순 자산 가치가 2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자산가인데, 우선 이제 펀드를 좀 운영함에 있어서 몇 년 동안 이제 유동자산을 이제 10억 달러치 정도를 비트코인을 산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산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빌 밀러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700만 개 정도밖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00만 장자는 2,500만 명이다. 자, 이곳에서 제가 이제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슈와 비슷하죠. 자, 이란에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이 코인들로 바로 자기의 재산을 외국으로 좀 반출시키는 영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란에서도 자기의 자국 코인을 좀 만들겠다, 상용화시키겠다라고 좀 제가 뉴스 기사를 조금 이제 이슈를 좀 설명해 드린 적은 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이란이든 뭐 이렇게 산유국이든 그쪽에서 100만 장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2,500만 명이나 되는 그 100만 장자들이 1,700만 개밖에 되지 않는 비트코인들을 매집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이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이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일단은 왕위 집권하고 있는 지금의 와중에서 기축통화를 하고 있죠. 자, 이 와중에서도 왕위에 장기 집권할 것이다, 무한대로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봐지는데, 우선 아직도 이제 반대론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하죠. 그 처리 속도, 그 다음에 이 블록이 다시 한번 생성될 그런 속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학습 능력이 없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런 원시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하드포크가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캐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적인 부분에서 뭐 이제 진리카 코인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원초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이제 저도 동일한 부분인데, 이제 빌 밀러 같은 경우에서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다시 될 것이다, 왕위를 장기 집권할 것이다 라고 좀 말해주는, 저도 이제 같은 입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왕위에 장기 집권할 것이고, 어차피 로열 로더였어요. 로열 로더였기 때문에 왕위에서 내려올 일은 많이 없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금 900만 원 선에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지금 시세를 보고 있는데 900만 아직 안 깨졌습니다. 이탈 안 했어요. 자, 900만 원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이 900만 원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좀 매집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다고 한다라면 좀 많이 좀 떨어졌을 때, 900만 원 이탈했을 때 좀 더 매수를 좀 해보신다라면 괜찮은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뉴스 알아봤습니다.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발언을 하자면 두 가지 이슈다, 뭐 상당히 호재성인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이슈였죠. 자,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관련 이제 하드포크를 진행하는데, 자, 지난 10월에 이제 비잔티움에 대해서 하드포크 성공을 한번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또는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더리움은 아시겠지만 채굴 방식도 뭐 POW에서 POS 방식으로 바꿨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드포크 성공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실생활 속에서 더욱더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호재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뉴스였어요. 자, 그 헤지펀드 전문가였죠. 이런 빌 밀러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시장, 지금 현재 금과 미국의 달러가 지금 앞세워져 있는 이런 금융시장에서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앞서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호재고요. 지금 세 번째 뉴스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죠. 세 번째 뉴스.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젠 세금 낸다. 의미는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차익 물량, 차익 수익에 대해서 자, 이것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것저것 지적이 좀 많았었죠. 자, 하지만 국내 정부에서 세금을 안 냈던 이유가 자, 거래소에서 이미 거래 소득으로 인해서 내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세금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요. 자,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금까지 벤처기업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좀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으로 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절반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고, 실제로 많이 냈던 세금이 많이 없었다는 걸로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는 가상화폐를 정말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가상화폐 수익으로 인한 세금도 좀 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도 좀 관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수익, 지금 양도세라든지 뭐 부가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받게 되면, 자, 가상화폐를 결국에는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겠다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정부에서는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에 확실하게 국제법에서 규율이 되면 그것을 좀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7월 G20 재무장관회의 다시 한번 확정적인 대답을 10월 달로 미루면서 흐지부지 되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당초에 이 국내에서 7월 말까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와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왔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세계의 눈치만 보면서 아직까지 초안도 안 내보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8월 달에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이 나와준다고 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뭐가 문제냐면 각 거래소들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또는 이제 블록체인 협회에서도 불구하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제도권대로 편입, 또 그 전에 확실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지금 외국 거래소, 후오비 거래소도 한국으로 왔죠.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 한국 진출 소식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에 둥지를 틀고 이 한국에서 불법적인 사기를 벌여도 그걸 잡을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잡을 만한 법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정세를 보고 나몰라라고 우유부단하게 있기보다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좀 하루빨리 나아져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보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 보호와 이런 불안 심리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일본, 스위스를 보더라도요. 자, 스위스 뭐가 있죠? 크립토밸리가 있습니다. 크립토밸리로 가상화폐를 조금 더 활성시켜 주려는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 그리고 확실하게 깨끗한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한 규제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증권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편입시켜주는 어제 뉴스에서 나스닥을 또 말씀드렸어요. 자, 이만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확실한 규제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좀 깨끗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만들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나몰라라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 하루빨리 좀 나아져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매매할 수 있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